안녕하세요. 미주리타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이 세상을 넘어 로켓을 달고 우주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 못 산 주식, 내가 안 사니까 주가가 날아가는 대표적인 주식 테슬라. 테슬라가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주된 이유로는 앨런 머스크가 말하는 꿈 같은 환상이 이루어져가는 희망이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가 말하는 꿈 같은 계획, 그 이면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사실상 테슬라가 직면해 있고 극복해야 하는 한계점들을 재정, 기술, 제도적,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한 경험들에 빗대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쌓여가는 부채, 흑자를 이루기 힘든 사업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지속적인 적자는 주가 흐름을 안정적이지 못하고 변동성을 크게 만드는 주된 요인입니다. 테슬라는 폭발적인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손실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마치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처럼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확고한 선점을 위해서는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계속 성장에 집중해야 하며 주주 환원보다는 회사의 발전과 개발에 자본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었죠. 한마디로 배당금 제도 따위는 테슬라 입장에서 안중에도 없습니다. 기술 개발 및 시장 규모 확장에만 신경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계속 쌓이고 있는 적자와 부채가 테슬라의 현금 흐름에도 그대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현금인 프리캐시 플로우가 2018년까지 계속 적자였다가 2019년 최초로 10억 달러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였습니다만 2019년 부채가 전년 대비 30억 달러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테슬라의 재정 상황만 본다면 정말 이익을 남기지 않고 투자를 거듭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기가팩토리인 상하이 공장에서 차량 생산량이 연간 15만 대 규모, 2020년 부품 현지화 작업을 통해 최대 25만 대까지 확정 예정인데, 유럽 자동차 산업의 심장 독일에도 독일 정부의 양팔 들어올리는 환영으로 인해 네 번째 기가팩토리를 짓게 될 예정이라 차량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었죠. 따라서 테슬라의 최대 난제였던 생산 적체 현상이 해소되고 매출이 향상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으나, 신규 공장 및 슈퍼차저 네트워크 확장에 따른 투자 자금 소요가 재무 상황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영업이익을 그대로 투자로 환산시켜 사업 확장을 거듭하고 있는 테슬라, 심지어 기가팩토리를 넘어 테라팩토리를 짓고 중국과 미국 시장에는 배터리 생산을 자체 조달할 계획까지 갖고 있어 현재까지는 영업 지출이 막대할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물론 매출 및 순이익 향상이 기대되기에 주가는 높게 반영되어 있지만요. 2019년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8억 6천 달러, 1조 300억이 넘는 적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1640억 달러를 돌파한 이유는 어떠한 기대감으로 인한 것일까요? 테슬라가 꿈꾸고 있는 미래 산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플랫폼, 테슬라만의 공유 서비스 산업 구축 현실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2020년에 발표하기를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2020년 말에 개발이 완료가 될 예정이고, 테슬라에 설치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의 업데이트를 통해 정부의 허가가 떨어진다면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테슬라 차주들은 자신의 차량으로 완전 자동 주행이 가능한 무인 택시를 운영할 것이고, 매년 3만 불 이상의 소득을 벌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자, 앨런 머스크의 이 주장에서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한 기술적 그리고 제도적 결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완전 자율 주행 기술이 2020년 말에 개발이 완료가 되어 무인 택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전 솔직히 이게 과대 광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실현되지 못한, 제도적으로도 승인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기술을 연간 3만 불의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홍보한다는 것은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우선 자율주행 기술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와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빠른 데이터 전송 및 처리 속도이며, 따라서 5G 기술이 완전 자율주행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는 앨런 머스크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스타링크 사업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차량 내 데이터를 공급하는 업체는 미국의 경우 AT&T와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휴대폰 전송 데이터 처리 속도의 500배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당 4TB 정도로 소요된다고 하고요. 따라서 5G급의 데이터 처리 속도 기술이 시중에 상용화되지 않는다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도 상용화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스타링크는 기존 5G, 4G 등의 데이터 처리가 해저에 깔려있는 광 케이블을 통하는 만큼 데이터가 터지지 않는 산간 및 개발도상국 지역들에도 스타링크 사업을 통해 원활한 데이터를 수신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프로젝트로 4만 개의 위성을
지구의 대기권 궤도로 뿌리는데 그게 해저에 깔려있는 광 케이블과 조합을 하여 지구의 모든 곳에 데이터가 터지게 만들겠다는 것이 스타링크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내에서도 도심뿐만이 아니라 교외 지역으로 조금만 나가도 데이터가 터지지 않는 미수신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최소한 5G 그리고 스타링크 없이 구동될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차는 각각의 차량이 서로 통신하여 교통체증 없이 교차로를 지나갈 것이고 이는 5G 또는 그에 준하는 무선통신, 데이터 송신 체계가 가능해야만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일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차량 운전을 하다 겪는 터널을 지날 때라든지 황량한 사막을 건널 때 데이터 수신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광활한 대지와 수많은 곳에서 아직도 4G조차 3G조차 답답하게 터지지 않는 상황이 많은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빠르게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을지 우선적으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 앨런 머스크 형이 스타링크 사업을 빨리 하겠다는 것인데 우주에 4만 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 데이터망을 구축하는 이 사업이 과연 앨런 머스크가 주장하는 올해 또는 내년까지 될까요? 스타링크에서는 2020년에는 북미 지역엔 가능할 것이고 2021년에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전 의문입니다. 이게 과대 광고였는지는 많게는 2021년 말까지 지켜봐야겠죠.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정적인 5G 기술이 시행되는 것과 5G 데이터 전송을 위한 해저 케이블 설치가 그에 맞게 앨런 머스크의 스타링크 계획에 맞게 시간에 맞춰 시행이 될까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주피터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창 해저 케이블 설치하는 사업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조차 보안으로 삐걱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테슬라가 조절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제도적 문제인데요. 이 제도적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면 미국에 사는 입장에서 법률, 제도 수정 및 절차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주의 주지사, 시장들이 자율주행 도입을 반대하면 그곳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를 시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버의 점프라는 전동 킥보드 및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점프가 LA에서 서비스를 하다가 중지되고 강제 철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LA에서 우버 측에 개인정보 제한적 공유를 요청한 것을 우버 측에서 거부했기에 LA 시청은 즉각적으로 사업을 철수시켜버렸습니다. 이런 공유 사업에 대해 각 주와 시의 요구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사업에 제한이 걸리거나 시작조차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다행인 것은 미국 교통부가 자율주행 기술을 하루라도 빨리 도입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이지만 제도적으로 정착하려면 기술 개발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이곳에 사는 주민으로서 드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리스크, 테슬라 차량 소유자 리스크인데요. 테슬라 차주들이 사고 후 겪는 애로사항은 테슬라가 정말 뒷전으로 보고 있다는 게 AS 정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 관리 서비스 예약이 정말 골 때리는데요. 사고 시 극악의 웨이팅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개월, 사고 뒤 6개월을 기다렸는데 고치지도 않고 있다는 리뷰 및 컴플레인 글이 심상치 않게 올라옵니다. 포럼이나 유튜브에서요. 비싼 돈 주고서라도 서드파티에,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닌 일반 공업사에 맡겨서 고치려고 해도 부품 반출이 필요한 수리일 경우 공인 인증된 서비스 센터로만 가야 한다는데요. 특히 배터리 교체 등을 아무 공업소에서 맡기고 했다가는 Salvage Title Vehicle이라는 등급이 되고 이 등급 차량은 테슬라가 정식으로 써빌 수 없다고 공식 통보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들이 인증한 서비스 센터에서만 수리를 받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AS를 받으려면 굉장히 힘들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험 처리를 하면 한 달 정도 렌트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제 돈이 나간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속출하는 거죠. 6개월 동안 내 돈? 6개월 이상을 내 돈 주고 렌트를 해서 갖고 다녀야 된다면 이거는 그 차를 타야 되는 이유를 모르게 되는 거죠. 사주 입장에선. 그리고 끊임없이 나는 급발진 사고도 문제입니다. 무슨 현대차도 아니고 소송이 걸리는 케이스마다 차주의 책임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테슬라인 것도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자율주행 운행 중이던 내 차가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은 어떻게 측정될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택시로 돌리고 있는데 사고가 나면 내 책임일까요?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명확한 답변이 떠오르진 않습니다. 물론 시스템 프로토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테슬라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차량을 관리했다면 테슬라의 책임으로 넘어가게끔 세팅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게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위에 언급한 급발진, 기술적 사고 등의 케이스를 종합해 봤을 때 결국 테슬라는
고객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차주들뿐만 아니라 테슬라와 협업했던 기업들조차 테슬라와 결별한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모비라이라는 인텔이 인수한 기업이 있는데 테슬라 무인자동차 테스트 드라이버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과대 광고에 지쳐 돌아서 버렸다고 합니다. 모비라이는 이스라엘 최대의 카메라 기술 업체로 무인자동차 핵심 기술 보유 기업으로서 테슬라와 2016년까지 함께 했었습니다만 테슬라의 환상 같은 계획과 비전이 모비라이와 맞지 않아 결국 테슬라 자율주행 테스트 드라이버 사망 사고 이후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해 보이는 건 앨런 머스크는 기술 개발에는 적극적 투자를 하고 있지만 테슬라 소비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책임져 주는 데는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기대감들은 말하고 있죠. 기가 팩토리도 풀가동하는데 테라 팩토리도 계획하고 있는데 투자회사가 등급도 상향했는데 주가 15,000불까지 간다고 하는데 스페이스X 프로젝트 인공위성도 지구 궤도 안착 성공했잖아 이번에. 올해 안에 4만 개 쏘아 올릴 거라는데 아니 왜 이런 기업들이 AS 하나 제대로 못 해주고 있냐는 겁니다. 정말 테슬라 구입에 망설여지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비자 리뷰를 조금만 찾아봐도 서비스, 차량 마감과 같은 차량으로서 기본적인 부분에 테슬라 차주들이 쓴 부정적인 리뷰가 많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말하는 우주에서 주가의 가치를 찾을 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실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기업의 현실 서비스와 가치를 찾아봐야 하는 것인데 테슬라는 아직 전기차라는 장점과 자율주행으로 인해 주행이 매우 편하다는 것을 빼면 차량 외부 마감 처리조차 불량이 많고 AS가 헬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정말 최대의 단점입니다. 부품 수급이 어렵고 견적도 비싸고 사고 시 법적 책임 공방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것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로서 테슬라 차를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구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뭐 못하는 것도 있지만요. 자, 그리고 마지막 리스크, 오너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외에 정말 트위터를 좋아하는 CEO가 앨런 머스크일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휘청거리는 테슬라 주가. 2018년에 벌금 2천만 불을 때려맞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회계 감사를 진행해도 아랑곳 없이 계속 주가에 대해 트윗을 날립니다. 2020년 5월에 날린 그 문제의 트윗으로 140억 달러, 약 17조 원의 시가총액이 날아가 버렸었죠. 물론 금방 회복됐지만요. 스페이스X 이벤트를 앞두고 날린 트윗으로 인해 또 한 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회계 감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앨런이라는 공식, 정말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주들이 그가 사업을 때려친다고 할까봐 사업을 크게 비판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우픈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실상 앨런 머스크가 물러나면 우주까지 벌려놓은 사업이 거의 물거품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물론 앨런 머스크만큼 미친 사람이 후임을 맡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요. 하지만 지금까지 테슬라가 주가가 고공행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앨런 머스크라는 천재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천재가 CEO가 아니게 됐을 때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테슬라는 앨런 머스크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도 굉장히 크게 따라오고 있고 투자에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의 CEO가 일은 정말 잘하지만 이름은 잘 기억되지 않는 그런 기업이 너무 좋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변을 보세요. 느껴보시고 환상 속을 걷고 있는 우리가 잘 모르는 미지의 영역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테슬라를 한번 살펴보세요. 워렌 버핏의 40년 지기 파트너인 찰리 먼거 부회장이 오랜 침묵을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미국 LA의 한 주주총회에서 나는 신중한 사람을 원한다며 앨런 머스크는 굉장히 유별나다. 나는 망상 속에 사는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다. 라며 테슬라 주식을 사지 않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과연 내가 사는 이 지역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인가? 전 가능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곳에서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한적인 곳에서만 택시를 한다고? 그게 어떻게 앨런 머스크가 말하는 수익을 벌어다 주지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고요. 우주까지 갔지만 결국 실생활에서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테슬라의 기업 서비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 중에 제일 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투자하기에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주까지 가지 않더라도 안전주행 사업 등 충분히 과대 광고로 보여지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테슬라의 계획이 하나하나 더 이루어지고 앨런 머스크가 미래의 에디슨 같은 개척자라 평가된다면 자율자동차 시장을 지배하는 메가 플랫폼이 된다면 저는 그때 가서 투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메가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테슬라가
매출이 꾸준히 오르는 우량주, 중박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될 거고요. 전 그런 기업 투자를 우선시합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리스크한 투자는 비중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대감이 단점을 덮어버린 케이스. 기대감으로 주식을 샀다가 잘못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재정적으로 펀더멘탈이 튼튼하지 않은데 우주를 뚫을 기세로 잘 나가고 있는 기업 테슬라. 제도적으로 조치가 풀려있지 않은 자율주행 관련 기술들. 투자 원칙에 철저할수록 저는 사기가 망설여지는 회사입니다. 주주님들께서는 다양한 시각과 자료를 바탕으로 현명히 판단하시어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구독해주신 145명의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